부산시장 선거 박형준 후보랑 경쟁하고 있는데 전재 후보. 박형준 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신이 그 살고 있는 LCT 알죠? 부산 LCT 부산 유명하죠. LCT 유명하죠. LCT 팔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아직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거짓말을 대놓고 잘하는지 요거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거티브 할 게 있으면 하세요. 있으면 하세요. 시민들에게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오, 자존감. LCT만 하더라도 우리 후보님께서 누가 팔라 그랬습니까? LCT 팔겠다라고 시민들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LCT를 팔겠다는 약속은 제가 그 기자가 묻는데 제가 답변을 한 건데 시민들에게 그걸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뭐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도 약속이 이행 중인 거기 때문에 이행 중. LCT를 제가 언제까지 팔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하기는 내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와, 2021년이라고 못을 박았잖아. 네. 그런데 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너 왜 거짓말하냐?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냐 이거 하나는. 아니 과구신 기자. 네. 이거 뭐 합니까? 이거 보도 안 하고. 보도요? 아니 뭐 저기는 보도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이거 보도를 하셔야죠. 뭐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워낙 대놓고, 뻔뻔해가지고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는 다들 이제 비만 피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만 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논란 좀 있다가 선거 끝나고 그럼 약간 흐지부지되고 이 패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대놓고 거짓말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자는 뭐 윤어게인 소년보 목사의 아들을 선대위원장에 앉혔던 거 뭐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예. 근데 이제는 장애인 비하를 하는 극우 유튜버인 감동란이라고 있어요. 감동란 채널에 또 출연을 했어요. 일단 감동란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감동란이 어떤 자인지 저희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요게 조금 불편한. 많이 불편해. 네. 요게 좀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예.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네. 아, 좀 많이 불편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김예진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더 말을 안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김예지가 두 눈 똑바로 보였으면 내가 진짜 어디까지 욕을 했을지 몰라요. 김예지는 지가 장애인인 걸 천원으로 알아야 돼. 장애인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만 하는 거야. 장애인이고 개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졌어. 아주 오체 분시가 됐을 거라고. 어우, 와. 너무 심한데. 이런 극우 유튜버를 박형준 후보는 훌륭한 분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아이고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이렇게 훌륭한 분을 아이고. 많이 기들이 켜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방송 킨 상태인데 얼굴 바로 나와도 될까요? 아 여러분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장님이 원래 스케줄 엄청 바쁘시잖아요. 오늘 또 이제 등록도 하셨다고. 맞습니다. 시장님의 팬분께서 박형준 시장 인터뷰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좌파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제발 좀 넘어가지 맙시다. 정신 좀 차리고. 정신 좀 차리고. 네. 아유. 참. 영상은 내려간 상태죠. 네, 지금 캠프 쪽에서 요걸 영상 삭제를 요청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기자님. 네. 아,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게요. 감동란 씨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과 연결된 게 보니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 같은데 기억하실 텐데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이 자리에 나가가지고 장애인 비하면서 특히 자당 이제 김예지 의원을 함께 비난을 했었죠. 네. 같이 했죠. 그것 예.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됐었는데 그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 아 이런 자그마한 일에 왜 맞아요. 그렇게 집착해서 기사를 쓰느냐라는 식으로 안고 갔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박민영 대변인 뭐 재임명 하냐 마냐 논란이 됐었지만
했지만 결국 그대로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 채널은 국민의힘의 인증을 받은 거예요. 나가도 된다. 나가도 크게 데미지가 없다.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강성지지층한테 호소할 만하니까 홍보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짰다가 저렇게 부랴부랴 회수하게 되는 그림이 나온 거죠. 정말 만약에 진짜 민주당에 뭐 아주 그냥 중량감 있는 후보 말고 유명하지 않은 후보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어서 맞아요. 이거 뭐 볼 것도 예, 없죠.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또 안 되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지금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 방송 전날에 박형준 후보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부산지부 또 부산 장애인 부모회를 만나가지고 또 청취를 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에 장애인 비하한 유튜버랑 같이 방송을 하는 모습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지. 예. 이 민심은 뭐 이 정도 되면은 네. 한 100대 0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여론사 꽃에서 오늘 발표한 건 아닌데 이제 5월 12일, 13일 최근에 발표한 걸 보시면은 네. 그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한 10% 포인트가량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갤럽 조사에서 전화 면접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에 이보다 한 하루 앞서서 조사한 건데 한 2% 포인트 격차로 줄어든 것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관마다 좀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결과들도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은 대체로 한 자릿수 차이로 이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도 한 자릿수.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하고 탄핵 또 계엄 국면에서도 영남권에서 50% 넘기지 못했거든요. 전재수 후보니까 그래도 해당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50% 넘고 뭐 이랬던 거지.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서 이 부산에서만 그러면 좀 50%를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튼 지금 전재수 후보가 한 40%대 중후반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부 조사에서 전화 면접에서 45% 못 미치는 그러니까 샤이 표심이 여전히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는 그동안에 샤이했던 보수층이 지금은 여론조사에도 조금씩 응답하기 잡히는군요. 시작했고 또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못지않게 부산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곤 있습니다만 격차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이택수 대표님이 힘들다. 동종업계 종사자라서 깊이 있는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갤럽이라든가 이 전화 면접은 직접 전화를 면접해서 조사하게 되면요. 그 지역이 보수적 지역이면은 보수 응답자가 많아지고 그 지역이 진보적 지역이면은 진보 응답자가 많아집니다. 예에서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갤럽 조사는 보수가 조금 더 표집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오차 범위 밖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선거운동 초반에 우리 후보들이 홈 경기를 하지 않고 어웨이 경기, 원정 경기를 한 거예요. 전재수가 불리한 이슈에서 싸웠고 정원호가 불리한 이슈에서 싸웠는데 아까 우리 서울시도 그 현대건설 철근 있지 않습니까? 네. 나오면서 구장이 우리가 이제 유리한 구장으로 바뀝니다. 부산도 LCT가 나오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비하 발언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리한 구장으로 바뀝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저는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이제 여론사 꽃은 전화 면접으로 쭉 하다가 이번엔 ARS 조사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샤이 민주당 표심이 그나마 적게 잡혀서 48%, 49% 가량 나온 거고요. 저희 리얼미터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오늘 발표한 인서트 1번 화면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60.5%로 2주 동안 하락했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3주 만에 반등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TK 지역에서 9.65% 포인트 상승했고 PK에서 3.25% 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영남권이 상승세를 좀 주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영남 그 민생 행보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PK, TK 민심을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PK나 TK에서 좀 다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전화 면접에서는 조금 움츠러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중간 어디쯤 민심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 범진보 계열에서는 투표 독려 운동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어쨌든 간에 부산에 있는 전재수 후보보다 마이크가 큽니다. 스피커가 크기 때문에 LCT라든가 장애인 비하 채널 출연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자칭 진보 언론 신문들도 왜 극우 언론처럼 해주지 않죠?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해서 좀 헤드라인 뽑아주시고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게 또 그렇게 하면은 언론 이제 진보 언론이 자기들이 뭔가 좀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민주당한테 약간 좀 역차별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도 자기 기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언론도 자기 방송에 기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 발전의 책무성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거지. 네. 기계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하러 언론사를 합니까 그거. 네, 알겠습니다. 부산 내려간 김에 제가 항상 들르는 부산 북구갑도 가봐야겠죠. 네. 네. 부산 북구갑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발 한동훈만큼은 정말 근데 정말 제발. 제발. 부산 북갑이 점차 한동훈 후보의 2위 자리가 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갤럽 조사가 이제 4번 인서트인데요. 네. 한동훈 후보가 29대 21로 박민식 후보를 조금 8%포인트 격차로 좀 벌린 조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서도 32대 21 3자 구도에서 그랬고 5번 인서트고요. 6번 인서트 보시면 또 양자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조금 점차 나타나서 한동훈 대 하정우 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소개하면서 물론 전직이지만 여론조사 초반에 조금 그렇게 갈래를 쳐준 여론조사가 몇 개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정영근 전 의원 이후에 또 서병수 전 의원까지 한동훈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 지역 정가에서는 박민식보다는 한동훈이다 이런 정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동훈 쪽으로 조금 기울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다만 이제 박민식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단일화 가능성이 그래도 크진 않지만 조금 있을 법한데 한동훈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럼 박민식 후보는 도저히 단일화할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자구도에서는 하정 후보가 크게 앞선 조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건 없건 그래서 다자구도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러면 하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역시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면 대목입니다. 뭐 역시 이제 단일화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근데 사실 조광한 최고위원이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박민식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면 그걸 조건으로 복당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하자마자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지만 당권파이자 이제 사실 친당권파가 별로 없어요. 장동 대표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조광한 최고위원 되게 시소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박민식 후보로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당내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박형준 후보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로의 단일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형준 후보 지금 단독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이슈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뭔가 이슈를 만들자고 한다면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북갑에서 단일화가 되면 그거를 이슈로 삼아가지고 부산 선거까지 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그랬을 것 같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형준 후보 계산에서는 부산 북갑에서 설사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1대1에서 하정우 후보가 되더라도 시장 선거는 그 바람 덕분에 본인이 도움을 좀 받으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계산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까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 압박이 좀 커질 겁니다. 부산 의원들이나 박형준 후보나 박민식 후보에게. 그러나 박민식 후보는 또 장동혁 대표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 단일화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과연 장 대표가 이 단일화를 허락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한동훈한테 더 이렇게 좀 몰리겠네. 그렇죠. 사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들이 원했던 그림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진짜. 왜 그 그림으로 가? 부산 유권자들께서 우리가 네. 그냥 다뤄주지 말아야 돼요. 한동훈. 한동훈 욕하는 것조차도 한동훈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가 그 정영근 관련 비판했던 것도 한동훈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저는 못 그럼 참아.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참습니다. 저는. 박민식의 대형 약점을 터뜨리세요. 박민식의 대형 약점이요? 예. 그 존재가 약점 아니에요? 윤석열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시리즈로 네. 해서 터뜨리든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박민식을 빨리 언론에 무대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거 참, 네. 참 쉽지가 않네. 나는 이 참 정서를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부산 북구가 한동훈이 박민식보다는 조금 더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지역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45분이 지났는데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김용남 조국 김용남이에요. 댓글에 네. 조국 김용남 조국. 마치 내란을 이 두 사람이 일으켰나요? 뭐 맨날 이 얘기를 다뤄도 맞아. 김용남 네. 초보 김용남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네. 아까 스타벅스 다룰 때 잠깐 스타벅스 와 스타벅스 진짜 나 스타벅스, 불매한다. 그렇지. 몇 개 올려주시고 바로 김용남 조국 김용남 또 채팅으로. 아니 그 이 두 사람이 무슨 5.18을 네. 비하했습니까? 저는 진짜 스타벅스는 이제 안 갑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나한테 진짜 그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는 사람 맞아. 가만 안 둬. 맞아. 보내는 네. 것조차. 네, 보내지 마. 예. 스타벅스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평택을 여론조사 결과가 혹시 뭐 최근에 나온 게 네, 있습니까? 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 아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됐어요? 네네, 5월 14일, 15일 지난 중후반 여론사를 한 곳인데요. 네. 역시 김영남 의원하고 조국 대표하고 조국 후보하고 계속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인서 7번 보시면 다자구도입니다. 김영남 후보가 조국 후보를 3.7%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이 3위는 유이동 후보고 그다음에 김재현, 황교안 두 후보 4위, 5위는 좀 지난주 조사 결과랑 비교했을 때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3 후보 중심으로 지지율이 지금 뭉쳐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 옆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이 막판에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네.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예.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는 건 아닌데 네. 황교안 후보로서는 막판에 투표용지가 인쇄된 다음에도 사전 투표하기 전날 황교안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일화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손 쓸 수 없게 진보 진영은 다자구도로 하는데 보수 진영만 단일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네, 기습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뭐 부산이나 뭐 서울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최근 들어서 이 평택을 지역구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너무 조금 과열되게 좀 싸우다 보니까 진보 진영의 이 통합이 조금은 이완되고 좀 분열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평택을이 어떻게든 내가 조금, 맞았네. 네, 좀 그런. 내가 맞았죠. 네네. 거봐. 내가 최대한 국민의힘이 도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가야 된다. 평택을. 내가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게 싸울수록 오히려 네. 도움된다고 누가 그때 여기 나가고 얘기했었지. 누구야? 그 색출해내. 내가 그래 누가 얘기했었거든 여기서. 그래서 내가 최욱이가 또 틀렸다고. 너 기억나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거 건데. 결국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기억나지? 최근까지는 이 김영남 조국 두 후보가 열심히 이제 경쟁을 하면서 진보의 파이를 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쯤에는 다시 한번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중앙당 차원에서는 적어도 플랜 B, 플랜 C는 좀 마련을 해야 되는 더군다나 뭐 이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당까지 같이 이 중앙당에서는 플랜 B, 플랜 C를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혹시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가 먼저 단일화하자고 손을 내밀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근데 네. 방금 이택수 대표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황교안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하고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단일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서포트 해줄게 하고 이제 밀어주고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림은 충분히 이번에도 가능하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야 뭐 나를 세우고 있지만 사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도 계속 원외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후 지방선거 나중에 있을 이제 보수정당 정계 개편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거예요.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서 뭔가 본인의 공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유이동 후보를 지원해가지고 그를 당선시키고 나서 빠지는 식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금 저는 이택수 대표께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다. 와. 네. 뭐 그렇게 되면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38% 가량으로 40%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도 당선이 됐던 그럼 유이동 후보가 지금 과거에는 40% 이상 득표에서 당선이 됐던 분인데 이 지역에서 근데 만약에 30%대 후반으로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진보가 분열이 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진보 정당들이 한번 심각하게 단일화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점점 동의하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준비를 하되 천천히 표신하지 않아야 된다. 아 준비는 하되 네, 대외적으로는 그런 단일화라는 게 정치적으로 아. 결단이 된다면은 하루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게 때문에 절대 앞서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금의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은 우리 최욱 앵커가 싫어하는 한동훈의 당선입니다. 진보 맞아요. 진영이 앞장서서 평택에서 단일화 물꼬를 트고 유이동 황교안이 단일화하고 그 흐름들이 보수의 재편과 연관되면서 부산 북구갑에서 단일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그것이 전략적 최악의 수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저는 절대 단일화 국면을 앞서가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리 있네요. 또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게 아니고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까?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의 당선이 가장 최악입니다. 그렇지. 교수님은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 그 제가 최욱 씨가 저한테 배운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요? 같다라고 생각해서 동급을 하지 마시고. 아 그래. 교수님 알기 전부터 나는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알기 전부터 저는 지금이랑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을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서 근데 서병수 후보 전 의원이 원래는 출마를 좀 생각을 했었던 분이에요. 최근까지도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가 서병수 전 의원한테 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출마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본인을 아마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분들이 다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후보한테 사퇴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게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 정치 인생은 이제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한테 쉽게 단일화해줄 지금 상황이나 아니면 이분의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는 사실 물밑에서 이제 그런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저야 이제 여론사 하는 입장에서 그 진보 진영의 이런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이 네가 분탕질 제일 많이 했잖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뭐 저 때문에 아주 역겹다고 난리인데 이거는 제 외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 좋습니다. 저는 다 좋아요. 저는 다 좋고 유이동만 좀 막았으면 한다. 그리고 한동훈만 좀 막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역겨움 표현도 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